염증은 그냥 방치하면 정말 큰일 나요. 코 모양이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일부분을 절제해야 될 수도 있고 환자분들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사닥터 윤태경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후에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염증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내가 염증코인지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OX 퀴즈와 함께 부위별 염증 증상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무드원 성형외과에서 실제로 개선된 염증코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당연히 염증 진행된 상태예요. 네, 이것도 좀 염증 의심해 봐야 돼요. 네, 지속되면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점점 아파지고 다른 증상도 점점 악화된다. 그러면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코끝이 이제 많이 올릴수록 초반엔 피부가 압박을 받아서 빨개지거나 하얗게 비치거나 할 수가 있어요. 냄새에 대해서는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일단은 수술하신 병원에 내원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네,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염증코 가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보았는데요. 염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부위들과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코 끝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예요. 코끝은 콧대 쪽에 생기는 염증에 비해서 발생할 확률이 비교적 좀 낮아요. 다만 이거는 코끝을 연골로 세웠을 때의 얘기이고 콧대 실리콘 코끝까지 넣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끝이 계속 코끝 피부를 자극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최악의 경우엔 실리콘이 뚫리는 지경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환자분도 코끝까지 실리콘이 들어가면서 이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 생긴 케이스인데요. 염증을 오랫동안 방치한 끝에 이제 구축까지 점점 발생해서 결국 코끝 피부가 들리면서 실리콘이 뚫린 상태로 오셨던 기억이 나요. 실리콘을 제거를 하면서 자간혹과 근막과 같은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한 케이스였고요. 실리콘 빼고 나서는 염증도 바로 가라앉았고 이 구축된 코 모양도 잘 잡아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위는 바로 콧대에 염증이 생긴 경우인데요. 콧대는 이 코에서 실리콘과 같은 보형물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곳이기도 해요. 특히 아주 높은 타입의 실리콘을 사용할수록 좀 더 염증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코 수술 후에 콧대가 주로 붓는 요인으로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과한 음주나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알코올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이 돼서 염증이나 붓기가 심해질 수 있고요. 흡연은 수술 부위의 혈관 수축과 산소 공급을 막고 특히 이 연기의 해로운 물질들이 직접적으로 코에 자극을 줘서 염증이 생길 확률을 높여주게 돼요. 그 외에도 감기나 코로나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콧물이 나는 증상 이후에 콧대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수술을 한 지 한참 지난 후에 지연성으로 염증이 나는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나타나는데 몸살이 났거나 과로한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는 해요. 지금 보시는 환자분은 1년 전쯤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를 굉장히 세게 부딪혔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염증이 일어난 환자분이었는데요. 환자분 말로는 초반에는 염증이 심하지 않다고 그냥 방치하고 지내면서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점점 이게 더 붓고 심해져서 내원을 그때서야 했는데 수술할 때 이제 코 안쪽을 보니까 L자 실리콘이 일단 들어가 있긴 했는데 충격으로 인해서 끊어진 상태였어요. 실리콘이라는 게 이게 정말 끊어지기가 쉽지 않은 재료거든요. 제 생각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코 안에는 이제 농이랑 염증 조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리콘을 제거를 하면서 이제 자간혹을 이용해서 염증코를 개선해드렸어요. 세 번째는 이 코의 기둥 쪽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기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곳인데요. 콧대나 코끝은 비교적 바깥쪽이라서 쉽게 재수술이 가능한데 코 기둥은 안쪽으로 염증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코 기둥의 염증 원인으로는 내게 아닌 재료들을 썼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발생 확률이 있는 건데요. 특히 기증연골보다는 인공연골인 매드포, 메쉬 이런 인체 조직이 아예 아닌 것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자주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재료들은 실리콘처럼 이제 인공물질이다 보니까 점막을 뚫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은 이비인후과에서 두어 차례 정도 수술을 진행하셨던 환자분인데요. 마지막 수술을 하고 나서 한 2, 3년 후부터 이 비주 쪽이 쪼그라들면서 점점 구축 천장이 심해져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수술 때 이제 열어서 보니까 안쪽을 이제 매드포로 코끝과 코 기둥을 올렸고
이 매드포어가 점막이랑 딱 붙어가지고 이 점막 바깥으로 이제 누공이 발생했어요. 누공이라는 게 이제 뚫려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염증과 구축코가 그 길 따라서 계속 타고 들어오면서 염증이 계속 진행되었던 케이스예요. 마찬가지로 자가누경고를 이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구축코를 개선해 줬어요. 마지막으로 자가 조직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그걸 고정하는 실에서 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해요. 염증이랑 구축코는 두 번에 나눠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 번에 수술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교과서적으로는 염증의 안정화를 위해서 두 번에 나눠서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첫 번째 수술에서는 일단 이물질이랑 염증 조직을 제거를 하고 6에서 12개월 동안 조직이 충분히 안정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모양을 잡아주는 두 번째 수술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이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이 실리콘을 제거를 하고 나면 코 모양이 절대 수술 전처럼 자연스럽진 않아요.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괴해 보이기도 해요. 이 상태에서 이 2차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환자분들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외출도 못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게다가 이 구축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실리콘이 원인일 때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실리콘이 형태를 유지해주면서 구축이 더 심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실리콘을 없애버리면 버팀목이 없으니까 코가 갑자기 급격하게 쭉 들어 올려지게 돼요. 그래서 구축코의 상태가 굉장히 악화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2차 수술을 할 때쯤이면 조직이 너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구축 조직을 잘 풀어주더라도 피부를 늘리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염증의 안정성 그리고 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미적인 측면까지 모두 고려해서 한 번의 수술로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를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염증이나 구축 재발로 인한 재수술은 없었어요. 이런 저희 무도원의 노하우는 다음에 구축코를 주제로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염증 계속해서 방치하면 좀 어떻게 될까요? 염증은 그냥 방치하면 정말 큰일 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붓고 빨개지는 정도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깊어지고 퍼질 수도 있어요. 특히 코는 다른 재료들도 사용을 하고 또 구조물을 한번 싹 다 분리했다가 다시 재조합해놔서 이 조직 자체의 면역력이 다른 수술 부위보다 좀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좀 더 빨리 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염증이 심해지면 구축코가 발생을 해서 코 모양이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안쪽의 연골과 여러 정상 조직들이 괴사가 되거나 녹아내려서 흡수돼서 일부분을 절제해야 될 수도 있고 재건 수술도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얼굴 정중앙에 자리 잡은 코는 이 외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짧게 들려서 돼지코처럼 보인다든지 볼드모트 같은 코같이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염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미용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염증은 절대 방치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염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철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당연한 건데 청결이 가장 중요해요. 수술 직후에는 상처 부위에 세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소독을 꼼꼼히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돼요. 또 코를 만지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돼요. 특히 물리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염증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특히 수술 전과 후로 술과 흡연은 아주 해롭기 때문에 금연과 금주는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염증을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한 염증코 자가진단과 부위별 염증코 사례 분석을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염증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다들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무도원 성형외과 신사 닥터 윤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